요약을 하면 비타민 K2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비타민 K1처럼 혈액 응고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 비타민 K2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칼슘제를 먹었을 때 그 칼슘제가 제대로 뼈에 가서 골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용을 확실하게 해주고, 두 번째는 칼슘 보충제를 먹은 이 칼슘이 쓸데없이 심장의 관상동맥에 가서 심장병을 일으키는 걸 막아준다. 그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거, 그리고 100마이크로그램 정도 내로 드시면 된다는 거, 낫또에 많으니까 낫또를 드실 수만 있으시면 하루에 10g 정도 드시라는 것, 매일 먹어야 하고 D와 함께 드셔야 되는 것. 안녕하세요. 에스더쇼 80화 여에스더입니다. 자, 오늘 제 미니 강의 주제는 비타민 K입니다. 제 생각엔 앞으로 비타민 D 못지않게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섭취를 하셔야 되는 비타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특히 이제 강의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골다공증 때문에 칼슘제를 드시는 분, 또 심장병 예방을 위해서 아스피린 드시고 계시는 분, 혹은 이미 관상동맥 질환이 있어서 와파린, 쿠마딘 같은 혈액 응고를 시키지 않는 약물을 드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칼슘제 드시면서 주위에서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칼슘 보충제를 많이 먹으면 심장병으로 빨리 죽는다. 칼슘제를 보충제 형태로 먹는 분들이 심장마비, 그러니까 심근경색 같은 심장질환으로 급사하는 확률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지난 한 8, 9년 동안 연구를 쭉 하면서 우리가 칼슘제를 먹을 때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심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심장의 관상동맥이 칼슘 침착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비타민 K2라고 하는 비타민 성분의 부족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죠. 사람에게 실제로 꼭 필요하고 중요한 비타민 K는 비타민 K1번과 K2번입니다. 근데 비타민 K1번은 오늘의 주제는 아니에요.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사실은 반드시 칼슘제를 먹어야 하고, 또 칼슘 흡수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비타민 D도 저는 필수로 드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칼슘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게 뼈로 잘 가야 하는데, 칼슘이 들어와서 어떤 사람은 칼슘이 뼈로 잘 가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뼈로 가지 못하고 동맥 같은데 칼슘이 침착이 돼서 동맥경화를 일으킨다는 걸 알게 됐죠. 바로 그 이유가 비타민 K2, 이게 다른 말로는 조금 어렵게 메나키논이라고 하는 이 비타민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칼슘 침착 있는 분들은 의사들이 지금까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마 앞으로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K2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비타민 K1, 그 응고와 관련된 비타민은 우리가 시금치라든지 케일과 같은 채소에 많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먹으면 우리 체내에서 굉장히 소량이 비타민 K2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비타민 K를 호르몬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대인들은 거의 비타민 K2는 몸 안에서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비타민 K2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비타민 K2를 먹을 수 있는데, 장내에서 세균을 통해서 비타민 K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비타민 K의 공급원이 뭐 버터라든지 치즈라든지 계란이라든지 소나 닭에서 얻는 것들이 많은데, 실제로 소나 닭 같은 동물들이 풀을 먹고 그 풀에서 얻은 비타민 K1을 K2로 변환을 시켜주면 사람들이 그걸 먹어서 K2를 쉽게 섭취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대부분 소도 그렇고 또 닭도 그렇고 이렇게 방목에서 키우지 않고 방목에서 키운다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나 닭이 풀을 많이 먹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처럼 비타민 K2를 먹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비타민 K2의 결핍과 관련된 질환이 이제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인 거죠. 칼슘제나 비타민 D를 먹고 있어도 비타민 K2를 먹지 않으면 뼈에 칼슘이 제대로 안 가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위험이 더 올라간다는 것. 두 번째는 뼈를 위해서 내가 칼슘을 열심히 섭취를 했는데 그 칼슘이 제대로 가야 하는 뼈에 가지 못하고 엉뚱한 동맥에 가서 침착이 되면서 동맥경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70대, 80대 정도가 되면 그 대동맥 그 판막이 있거든요. 심장 판막에 석회화가 되면서 좁아져서 굉장히 연세 드시면서 그런 대동맥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이런 칼슘이 제대로 가야 하는 뼈의 조직으로 못 가고 다른 조직에 침착이 되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최근에 보면 당뇨 관련해서 이 비타민 K2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근데 원래 비타민 K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치과 의사 선생님이시거든요. 충치도 많이 생긴대요. 남성의 정자 생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문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하지정맥류에 비타민 K2가 도움이 된다. 그 외에도 이제 암과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씩 있고 피부의 노화와 관련해서도 K2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재밌는 논문들을 보면서 아마 이 앞으로 K2는 비타민 D만큼이나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성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비타민 K1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는 뭐 미역, 깻잎, 시금치에 많고요. 또 이제 케일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K2는 보면 크게 이제 아까 제가 두 가지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동물성 식품, 그러니까 뭐 소에서 나오는 치즈, 버터, 우유, 또 닭에서 나오는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지만 무엇보다 이 비타민 K2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나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참 많이 먹죠. 나또는 어느 정도로 이 비타민 K2가 많이 들어있냐 하면 10g만 먹어도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K2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 만큼 나또에는 비타민 K2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나또는 저도 정말 먹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먹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먹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드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칼슘제를 반드시 먹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심장에 칼슘 침착이 걱정되시는 분은 나또를 하루에 한 10 내지 20g 정도 드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나또를 이렇게 보면서 혹시나 나트륨, 소금이 많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해서 조사를 했더니 100g에 7mg 정도 들어있으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그 나트륨이 많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청국장도 나또만큼 K2가 들어있을 것 같아서 조사를 좀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청국장 K2의 함량이나 아니면 나트륨 함량이 지금 이제 제가 국가표준식품 성분표를 봤는데 여기는 아직 안 나와 있더라고요. 네, 짜지만 않으면 청국장도 열심히 드시고 낫도 열심히 드시면 K2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비타민 K2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흔히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는 와파린이나 또 이제 아스피린을 먹고 있는데 비타민 K2를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이유는 와파린은 혈액이 응고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건데 혈액 응고와 관련된 비타민 K를 먹게 되면 뭔가 이게 엇박자가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는 거죠. 와파린의 효과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비타민 K는 비타민 K2이고요. 비타민 K2는 K1과는 달리 그 응고와 관련해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2가 이제 약물이 우리 몸에서 다양한 영양소를 빼내가는데 특히나 이 와파린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K2를 고갈시키거든요.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와파린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드신 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신 다음에 오히려 대동맥 판막에 칼슘이 침착이 된다라든지 관상동맥에 칼슘이 더 침착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와파린을 먹고 계시는 분도 비타민 K2 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궁금하시겠죠? 얼마나 먹으면 안전할까요? 그러니까 다양한 연구가 있는데 가장 안전한 수치는 이 K2는 밀리그램이 아니라 마이크로그램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는데 매일 내가 와파린을 먹고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50 마이크로그램 정도. 보통은
그렇게 한번 침착이 된 것들이 다시 좋아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그 크레스토라고 하는 고지혈증 약을 일반적으로 쓰는 용량의 거의 뭐 6배, 8배 정도로 약에 의한 부작용이 날 정도로 써야지 겨우 그러한 그 칼슘 침착이 좋아지는데, 이 비타민 K2 같은 경우는 한 100마이크로그램 정도만 써도 그런 그 칼슘 침착이 좋아진다는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한 100마이크로그램 정도 드시면 충분하고,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낫도 10g 정도가 되고요.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은 50g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 INR이라고 해서 혈액 응고와 관련된 그 기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검사를 받으시잖아요. 그게 문제가 없으시면 100마이크로그램까지 올리는 거 괜찮습니다. 캐나다는 아마 12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기준으로 찾고 있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현재 비타민 K2 권장량이나 아니면 상한 섭취량 같은 게 거의 정해져 있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5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 사이로 드시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다른 영양제처럼 매일 먹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비타민 K2나 K1도 마찬가지지만 별로 오랫동안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매일 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고역입니다. 네,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우리가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비타민 K2가 칼슘을 뼈로 보내는 작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K2를 먹을 때는 비타민 D와 함께 드시는 게 굉장히 좋은 조합이죠.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